올해부터 저소득층 월세 대출이 신설되고 주택 청약 제도가 개편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소마트가 납품업체에 찬조비를 요구하고 과징금이나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갑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선박이 충돌하거나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해양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문경시가 문경 기능성 온천장에 적자가 누적돼 매각 입찰 공고를 내자 지역민들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 있고요. 또 봉화에는 한파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5에서 6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또 동파사고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겠는데요. 당분간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신설되고 주택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등 일부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도건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도입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금액은 60만 원 이하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빌려주는데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상환 기간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시범 사업으로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월세 대출을 취급하고 효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인 및 다른 가구원들이 모두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대상자가 안 되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은행으로 내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무주택자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도 1, 2순위로 나누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1순위 가입자가 70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대구도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킬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 어떤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부터 일부 구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가 현행 0.9%에서 0.5% 이하로 줄어들고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전세의 경우에도 상한 요율이 0.8%에서 0.4%로 절반 인하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경북 지역 우수 과학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된 울산과학기술원법의 상임 위 통과를 저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울산과학기술대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 부산, 경남,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어 과학기술원 난립으로 인재 하향 평준화와 대구 경북 지역 우수 과학인재 유출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학부생을 모집한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은 신입생이 168명으로 모집 정원 200명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K2 이전을 위한 기획과 자문, 국방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담당하는 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김상경 예비역 공군 준장을 임명했습니다. 대구 출신의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1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정보화 기획실장 등
공군에서 작전과 계획 분야 요직을 거친 전문가로 K2 이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의 횡포. 중소마트도 예외가 아니라는 보도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요. 찬조비 요구는 그나마 점잖은 편이었습니다. 과징금이나 인건비까지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마트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중소형 마트의 갑의 횡포, 양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대구의 한 중소형 마트. 제때에 물건값을 받지 못해 납품업체들이 영하의 추위에도 4시간째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납품업체를 2년째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거래하던 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다 적발되자 과징금 일부를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월급을 만약에 500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자체가 5군데나. 그러면 100만원씩 나와서 내라. 그런 통보도 일반적으로 없다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결제할 때 장부에서 그냥 그 100을 떼버리는 거죠. 마트에서 새로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강요받기도 했고 행사 때마다 찬조비를 수십만 원씩 요구했다고 증언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요술하고 치고 던지고 애들 졸지 마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기업 이런 데서 가보면 더 심하다는 생각, 솔직히. 납품업체가 계약서나 보증서를 요구해도 마트는 거래를 끊겠다며 횡포를 부립니다. 내보고 보증보험 걸어달라고 그러고 내 물건 넣지 말아야 되잖아. 저희가 3번 4번 쳐가면 나중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도 불구하고 마트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유통업체 그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가배지위 기준 때문에 중소형 마트들은 공정거래법망을 빠져나가기 일쑤고 처벌을 받아도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그칠 뿐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과징금이 이제 매출액의 2% 정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낮게 부과되고요. 그래서 억제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긴 좀 힘들죠. 사실 갑을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갑의 규모가 꼭 커야지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형마트의 갑질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갑의 횡포는 중소형 마트까지 퍼져 의뢰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경유택시 1000여 대를 대구시에 배정했다며 대구시도 서울처럼 경유택시 배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경유택시가 LPG택시에 비해 질소 산화물을 29배 더 많이 배출하고 환경 비용도 연간 16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대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경유택시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경유택시 2,700여 대, 대구에는 670여 대를 배정했지만 서울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구에 360대가 추가돼 결국 1000여 대가 배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차량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산시의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고차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 씨와 수개월간 다퉜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서 선박이 충돌하거나 불이 나는 등의 크고 작은 해양 사고는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사고가 집중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 어선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이 선원들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긴박한 상황. 하지만 선원 10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에 박혀있네, 저 앞에 안 보시는 거 아이가, 저 앞에. 화물선과 충돌한 어선 한 척이 해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칩니다. 당시 선장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이, 기준치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크고 작은 해양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 사고는 모두 92건으로 전년보다 50% 급증했고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경계소홀과 항행법규 위반 등 운항 과실로 발생합니다. 포항 지역의 경우 노후 선박 비율이 25%에 달해 설비 불량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은 선박 내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강풍과 파도가 심한 날이 많아 화재나 전복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선박 사고의 45%가 모두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겨울철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비함정에서는 VHF를 이용한 안전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오룡호 사고 등 해양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구미시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인동권역을 비롯해 시내권역, 선산권역, 공단권역 등 4개 권역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시민공청회에서 구미시는 간선, 지선,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인동지역의 회차지를 조성하는 한편 중복 노선 통폐합 등 개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한EU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자동차 도시로 알려진 독일 볼프스부르크시에 통상협력 주재관을 설치합니다. 통상협력 주재관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정보 수집과 구미 지역 자동차 관련 업체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구미 산단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과 독일 폴크스바겐 협력회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 합작회사의 구미 산단 유치 업무도 맡습니다. 문경시가 지난 5일 직접 운영하던 문경 기능성 온천장의 적자가 누적된다며 민영화를 위한 매각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이 지역민들은 문경시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 노력도 없이 매각만 추진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개장 첫해 문경 기능성 온천장의 입역객은 10만 5천 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2년에는 19만 4천 명에 이르는 등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입역객은 늘어났지만 유지 관리비도 계속 늘어나면서 개장 이후 누적 적자액은 17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문경시는 결국 온천장 매각을 결정하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온천장 시설 교체나 요금 조정, 인력과 물품 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영화 씨, 가격 인상이나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2만 3천 명의 민영화 반대 서명을 받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안 없앤다 해가지고 시장을 뽑아놨는데 이 시장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건 반대고. 값을 올리지 왜 그런 거를 개선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렇게 팔라고 애를 쓰는가. 그게 불만이라. 주민들은 매각 공고에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문경시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처분에 보면은 법규상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지분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절차법을 어겼고. 토지는 분할은 할 수 없고 공유로 이제 지분으로 그렇게 이제 등기가 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개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라도 층별로 개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문경시가 온천장 매각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나 주민 소환 등 모든 법적인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경 기능성 온천장은 매각의 정당성과 망망경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으로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오는 12일부터 닷새 동안 반야월 농협 3층 소강당에서 안심 연료단지 주민 건강영향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추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대상은 안심 연료단지에서 1km 이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만 40살 이상 주민이고 영남대 의료원 호흡기 질환센터가 참여해 설문조사와 흉부 방사선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무료로 해줍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은 CT 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환경성 질환으로 확진되면 건강관리 대상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대구의료원은 감염병 환자 격리와 입원 중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재난 사태가 발생할 때는 두 기관이 초동 단계부터 공동 대응하고 경북대병원이 중심병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해외 취업 지원이 늘어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1년 글로벌 현장 학습을 도입해 지금까지 309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인턴십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 인턴십을 한 80명 가운데 78%인 62명의 학생이 해외 취업이 확정되는 등 해외 취업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글로벌 현장 학습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외 취업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재능기부 사업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어제 본교에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떠날 해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교육과 건축, 벽화, 간호, 방송 등 5개 분야에서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재능기부 봉사단을 꾸렸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카트만두로 출국해 14박 15일 동안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도군 화양읍 교촌리 주민 1동이 15만 원, 경로회원 1동이 1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이기업 씨가 2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김영미 서부 유치원장이 2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형제전기통신의 곽일순 사장이 30만 원, 동화 프라임빌 부녀회원 1동이 30만 원, 경산시 옥산 1지구 해오름 아파트 경로당에서 41만 5천 원, 구미시 형곡 1동 11통 주민 1동이 2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또 봉화에는 한파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에서 6도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동파 사고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보시는 것처럼 하늘 표정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김천은 영하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현재 영하 15도 안팎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4도를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6도 안팎,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겠고요. 당분간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